저는 이번에 이더리움 샤딩 환경에서 가스 소모량을 인지한 다이나믹 로드 밸런싱이라는 주제로 쓴 논문을 읽었습니다. 발표 순서는 서론, 관련 연구, 본론, 실험 결과, 결론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논문에서는 이더리움 트랜잭션 처리량이 제한되는 확장성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걸 문제점으로 이제 비자는 2000 TPS 정도 나오고 이더리움은 TPS가 15 정도 나오는데 100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이 확장성을 제한하는 가장 큰 이유가 이제 블록 크기나 블록 생성 간격을 제한하는 것 때문에 이제 확장성을 저해한다고 하는데요. 이제 이 논문에서는 가스 소모량을 인지를 해서 동적 로드 밸런싱 기법을 제안하는데 트랜잭션 로드를 균형화해서 이더리움 네트워크의 트랜잭션 처리량을 최대화하고 그리고 지연 시간에 대한 메이크 스팬이라고 이제 가장 늦은 작업의 종료 시점을 메이크 스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메이크 스팬을 최소화하는 걸 목표로 논문을 작성하였습니다. 관련 연구는 이제 이더리움 확장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샤딩이 제안이 됐는데요. 샤딩은 이더리움 블록 생성 간격을 유지하는 대신에 이더리움 구조 자체를 수정을 해서 확장성 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 이제 샤드라는 단위로 이더리움 네트워크를 분리를 해서 이제 각 계정을 각 샤드에 배정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이더리움 샤딩 네트워크를 나타낸 구조도인데 보면 메인 체인이 있고 각 샤드에서 이제 블록이 생성되는데 그 샤드에서 생성되는 블록을 이제 컬레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샤드에서 이제 주소를 배치하는 기법 중에 정적 주소 기반 배치 기법이 있는데 각 샤드에 부여된 값을 주소에 이제 프리픽스, 이 앞에 주소에 있는 프리픽스를 기반으로 이제 각 샤드에 배치하는 방법이 정적 주소 기반의 배치 기법입니다. 이 기법 같은 경우는 트랜잭션 로드의 복잡도나 이제 시간 이런 걸 전혀 고려하지 않고 계정을 배정하기 때문에 이제 나중에 뒤에 에너지 문제가 있다라고 논문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적 주소 기반 배치 기법에 따른 샤드 간 트랜잭션 로드 불균형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 논문 저자가 이 OMNet이라는 시뮬레이터를 사용을 해서 20개의 샤드 그리고 50개의 콜레이션 생성 주기를 가지고 포화성 분포를 사용해서 이제 트랜잭션을 막 발생시키고 이제 블록 가스를 800만으로 제한을 해서 실험을 진행했는데요. 이 그래프가 이제 그 실험 결과입니다. 일부 샤드는 사용량이 이제 90% 이상, 이렇게 보면 90% 이상인 것도 있고, 또 굉장히 낮은 것도 있는데, 평균 60% 정도로 트랜잭션 로드의 복잡도와 시간에 따른 변화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이렇게 배치할 경우에 트랜잭션 로드 불균형을 발생시킬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샤드 개수를 SN이라고 하고, 그룹의 개수를 AN, 그리고 콜레이션 생성 주기를 CAT, 그리고 기법의 수행 주기를 PAT라고 했을 때 이제 그룹 내 계정의 개수는 모두 같고 한 계정은 하나의 그룹에만 속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여기 맨 밑에 A가 A의 I 그룹에 속해 있고 A의 J의 그룹에도 속해 있다라고 하면 이제 I와 J는 같은 그룹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N의 콜 같은 경우는 이제 이 N콜의 개수만큼 콜레이션이 생성되면 이제 그 기법이 수행한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 논문에서 제안한 기법의 순서도인데 여기서 이제 POS 합의 방식을 사용을 하고 모든 샤드는 같은 콜레이션 생성 주기를 갖고 트랜잭션 로드 예측 기법은 모든 샤드에서 이제 동시에 진행이 되고 샤딩 네트워크에 대한 악의적인 밸리데이터의 공격을 고려하지 않는다라는 걸 가정을 하고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이 트랜잭션 개수가 아닌 가스 소모량을 예측을 하고 가스 소모량이 트랜잭션의 복잡도를 나타내기 때문에 이제 이 계정을 각 그룹에 먼저 배치를 시키고 그 다음에 그 콜레이션을 생성을 시킵니다. 그리고 여기 n콜이라는 그 콜레이션 초반에 지정한 그 임계치만큼의 생성이 됐는지 확인을 해서 생성이 안 됐으면 다시 이제 콜레이션을 생성을 시키고 만약에 생성이 됐다라고 하면 이제 계정을 그룹별로 트랜잭션 로드 예측을 하고 예측 값을 기반으로 다시 이제 계정을 재배치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그 오버뷰인데 앞에서 말했듯이 이제 n콜이 5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제 그 콜레이션이 5개가 생성이 되면 이제 여기서 이 5개의 콜레이션을 기반으로 이제 가스 소모량을 예측하고 그 예측된 값을 기반으로 이제 그룹을 다시 재배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기법을 실험을 진행했는데 마찬가지로 OMNet이라는 시뮬레이터를 사용을 했고
총 20개의 샤드가 존재하는 이더리움 샤딩 환경에서 100개의 계정 그룹을 가지고 이더리움 블록가스 제한은 800만으로 해서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더리움에서 실제 발생한 1411개의 트랜잭션의 가스 소모량을 기준으로 분배를 했고 호환성 분포를 사용하여 생성했다고 합니다. 이게 타입이 G 스몰, 이 가스의 G예요. 그래서 G 스몰, G 미디엄, G 하이라고 해서 스몰은 이제 가스량 하위 30%, 하위는 이제 상위 30%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그래프는 이제 위에 거는 이더리움의 성능을 비교한 거고 밑에 거는 이제 메이크 스팬을 비교한 건데 이제 이 주기를 변경을 계속하면서 실험을 진행을 했는데 이제 이 SACC가 앞에서 얘기했던 정적 기반의 계정 배치하는 방법이고 뒤에 TX는 이제 트랜잭션의 개수만을 가지고 그 계정을 배치했을 때를 나타내고 이제 D가스라는 게 이제 여기서 제한한 가스량을 기반으로 계정을 재배치했을 때 나타낸 성능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 정적 주소 기법을 사용했을 때보다 이 가스를 기반으로 계정을 재배치했을 때 이제 이더리움 성능이 평균 9% 상승하고 최대 12%까지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이 메이크스팬 같은 경우는 기존 방식보다 평균 55%, 그러니까 메이크스팬이 약간 가장 늦은 작업을 기준으로 한다고 했으니까 훨씬 더 성능이 좋아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 55%, 최대 74%까지 메이크스팬이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평균 콜레이션 사용 표준 편차를 비교를 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앞에 기존 정적 주소 기법보다 이제 가스를 기준으로 재배치를 했을 때 훨씬 표준 편차가 낮다. 그러니까 더 골고루 배정이 되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이 SACC랑 비교를 했을 때 이제 평균 55%, 최대 75%까지 감소된 것을 실험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가스 소모량을 예측하는 시스템과 가스 소모량 예측 기반한 걸로 이제 샤드의 계정을 재배치하는 기법을 제안을 했는데 이 기법을 수행해서 이제 훨씬 더 성능이 좋아졌다는 걸 앞에 실험에서 검증을 했고 대신 이 기법 수행에 따른 오버헤드는 고려하지 않고 실험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따라서 추후에 이제 이 로드 밸런싱 기법 설계할 때 오버헤드를 고려해서 설계할 필요가 있다라고 논문에서 결론을 지었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질문 있으신 분 다.